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러시아의 동맹국 벨라루스가 나토의 동부전선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가 벨라루스 국경에 병력을 1000명 또 증파하는 데 이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방한 계획도 전격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PAP-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 벨라루스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을 따라 뻗어있는 수바우키회랑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 등 나토 진영은 벨라루스군이 바그너용 병들과 함께 국경을 침범하는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이곳에 병력을 증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000명의 병력이 벨라루스와 국경 순찰에 투입된 상태로 독일도 폴란드에 배치한 패트리언 미사일 포대의 주둔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벨라루스에 바그너그룹 용병이 존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토 동부전선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 최근 폴란드군은 K2 특집 방송을 내보내며 국경 인근에 실전 배치된 K2의 우수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감탄을 연발하는 폴란드 육군의 찐 반응들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방산에 큰손으로 떠오른 폴란드가 왜 한국으로부터 K2를 1000대나 들여올 수밖에 없었는지 국경 인근에서 이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육군들의 입을 통해 입증해낸 겁니다. 현재 상황이 급박해진 폴란드 동부전선에는 앞서 6월 한국에게 전달받은 K2가 20기계화여단에 투입되면서 전체 동쪽 전선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 육군의 공식 유튜브에 따르면 이곳에는 최근 벨라루스의 도발에 대비해 1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배치됐으며 K2가 이미 폴란드 육군과 함께 실전에 투입돼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잠시 폴란드 육군에서 공개한 K2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K2 전차의 성능이 매우 훌륭합니다. 승무원에게 엄청난 편안함을 주는 데다 방어와 공격에도 뛰어나 장애물 뒤에서 사격하거나 총의 고각이 넓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K2의 하이드로 에어 서스펜션은 어떤 지형에서도 탱크의 성능을 향상시키며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스펜션은 10cm, 30cm 더 낮출 수 있는데 좌우는 물론 앞쪽과 뒤쪽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 중에 타격을 만들고 발사 후 반격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 포탄이 발사된 직후 실루엣을 낮추거나 언덕 뒤에 숨을 수 있어 적에게 발각될 위험을 낮춥니다. 정확성 또한 놀라운데 조준을 통해 1000m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선택한 지점에 정확히 포탄을 명중시킵니다. K2는 15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50톤이 넘는 무게와 결합됐지만 매우 민첩해 동급 최강의 전차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K2는 대구경 축적 탄약, 대공 탄약을 지원하는 120mm 기관포가 장착돼 있으며 탄약은 내부는 물론 외부에 장전될 수 있고 후면에는 탄약을 장전하는 게 있습니다. K2에 장착된 기상 관측 시스템은 효율성을 높여주는데 예상치 못한 기상 상황에 대비한 모든 변수가 해당 시스템에 탑재돼 있습니다. 또한 승무원들은 K2 내부에서 안전하게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최신 솔루션을 운용할 수 있는데 360도의 카메라 덕분에 다양한 각도에서 필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더불어 주간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 밤낮으로 주변 환경을 언제든지 관찰할 수 있는 데다 최대 60배까지 확대 가능한 클로즈업이 있어 반경 3km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폴란드군이 K2 도입 전에 운용했던 T-72 탱크의 경우 8배 정도까지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K2는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20개의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데 특히나 열화상 카메라에서 감지됐다면 노란색 프레임이 추가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K2는 분당 10발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는 T-72 전차보다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K2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육군 장병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폴란드가 K2에 이렇게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폴란드의 아픈 과거 역사 때문입니다. 중부 유럽에 있는 폴란드는 무려 7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북쪽으로는 발트해와 러시아, 동쪽으로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서쪽으로는 독일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이런 위치 때문에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희생양이 된 적이 많습니다. 18세기엔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의 분할 지배를 당했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러시아와 독일에게 공격받으며 분할 점령을 또 당했습니다. 이렇듯 폴란드는 강대국에 지배당한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스스로 국방력을 키워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교훈을 얻고는 국방력 증강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특히나 한국과 방산협력을 강화하면서 그 가운데 K2 도입에 열을 올리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한 K2를 폴란드에서는 실전 성능에 연신 감탄을 쏟아내며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K2 흑표는 서방 세계의 최신형 3.5세대 전차로 이미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로 자리 잡은 데 이어 기술 수출로 탄생한 영혼이 형제 알타이 전차, 여기에 더해 폴란드가 엄청난 수량의 K2를 주문하면서 쐐기를 박았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 미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냉전 이후 새 전차에 대한 투자를 멈추자 러시아 역시 현실에 안주해왔다며 현대화된 한국산 전차가 나토군에 대량으로 도입된다는 건 육상전에서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걸 의미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2가 개량으로 3.5세대 전차로 거듭났지만 1970년대 첫 개발이 이뤄진 만큼 2000년대 개발한 최신형 3.5세대 전차라는 K2의 입지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K2는 미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에서 세계 전차 순위 1위로 꼽히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2014년 전력화가 이뤄진 K2는 최대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으며 고성능의 암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를 탑재해 주행 때 충격을 흡수하고 차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기동을 보장하고 기동 사격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나 현수장치는 시속 40km로 급경사를 넘는 수준의 높은 야지기동성을 갖췄는데 이러한 성능은 승무원들의 피로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현수장치를 활용해 차체의 앞뒤와 좌우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K2의 특징으로 이를 통해 차체를 은폐할 수 있으며 주포의 고저각 범위를 넓혀 여러 지형에서 효과적으로 적을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K2는 장포신으로 명중률과 관통력을 높인 55구 경장 120mm 주포로 무장했으며 목표물을 자동 추적하는 사격 통제 장치를 도입해 공격력을 높였습니다. 특히나 K2와 다른 3.5세대 전차와 차별화된 기술 중 하나는 자동 장전 장치로 이 장치는 초탄 발사 후 후속탄 발사까지 6초 미만의 시간이 걸리며 분당 10발을 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동 장전 방식의 전차는 숙련된 탄약수가 임무에 투입돼도 분당 7발을 넘기기 어려운데 전투가 길어질 경우 피로로 인해 속도가 더욱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해 복합연막탄을 발사하고 자동으로 유도 범위를 벗어나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 방어 장치와 방호용 레이저 경고 장치를 갖춰 생존력을 높인 것도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이렇듯 폴란드가 K2에 걸고 있는 기대가 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벨라루스 군이 T-72 전차로 들어온다면 K2가 이를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노르웨이는 앞서 정치적인 이유로 K2 흑표 말고 독일 전차를 선택하고 폭망하고 있다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은 당초 예정돼 있었던 레오파르트2 18대 추가 옵션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 구매를 하지 않게 된 건 불과 단 몇 개월 만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했기 때문인데 노르웨이가 추가 도입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는 K2 흑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두고두고 후회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가격 논란 이외에도 레오파르트2의 도입 시기도 예상보다 훨씬 더 늦어지고 있어 노르웨이 내부에서 한국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하면 폴란드가 최종 승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한국 방산의 큰손인 폴란드에서는 최근 진행하고 있는 신규 잠수함 도입 사업에 한국 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자 폴란드 내에서는 폴란드의 미래는 한국에 달려있다는 반응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한 폴란드 현지 기자는 K2를 눈으로 확인하곤 폴란드 육군의 미래는 한국의 차기 전차 K3에 달려있다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는데요.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는 K2의 화력은 세계 표준 사양과 거의 맞아떨어진다며 특히나 전자장비와 화력, 기동성은 다른 주력 전차보다 더 우수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산 K2PL이 어떤 형태로 등장할지 관심이 매우 컸다며 현대로템은 이미 K2PL의 설계 개념을 시각화해 제시했는데 현재도 폴란드 육군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한국과 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2PL 구매는 전차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기타 부품들과 관련된 기술 이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폴란드 방위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 역량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매체는 K3 개발 계획에 폴란드가 참여할 수 있다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폴란드군이 계획 중인 차세대 주력 전차로 단계적인 전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K2PL 구매를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엄청난 기회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을 향한 폴란드의 애정이 정말 남다른데요. 앞으로 폴란드에서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